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트레킹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들은 초보자대로 또 산행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알아두시면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혹시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봄철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산불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조건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산행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98년도 4월 달에 민주지산을 넘다가 안타까운 군인들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특전사 대원 6명인가 7명이 저체온증으로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내용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용이 좀 더 중요하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원에게 직접 들은 기억이지만 조금 오래돼서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공수부대라고 하는 최강의 특전사 대원들이 그것도 4월 달에 저체온증이라 사실 얼핏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사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아마 한 달 가까이 산악훈련 중이었고 마무리로 장거리 이동을 시작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나 야전 상황에는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자연 앞에서만큼은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한순간에 보여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민주지산이 꽤 높은 산이긴 하지만 강원도도 아니고 제법 따뜻한 남쪽으로 봤을 때 4월달 저체온증 동사는 그것도 특전사 대원들이 더군다나 이들은 한 달 전부터 이 지역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상 변화를 한 달 동안 충분히 체험을 했을 테고 또 최고의 경험 많은 베테랑 대원들이 함께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해가 갈 만한 예측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기상 조건으로 최악의 자연 상황이 닥치게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포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이고 그들의 훈련은 그 자체가 작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정도 기상 조건으로 작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보통 해가 지기 얼마 전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하고 얼마 후부터 비를 맞지 않았을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동으로 인한 체온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 테고 문제는 야간으로 가면서 기온이 급강하면서 비는 눈으로 바뀌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최악의 상황이 아주 단시간에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주지산 정상을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쉽게 벗어나거나 구조가 바로 조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산 아래까지 2시간 정도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나 정신력과 관계없이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전사 대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은 4월달의 비로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미 비를 맞았기 때문에 장비가 적고 옷들이 젖은 상태에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능선이나 정상 쪽에서 바람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저체온증을 감지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체온이 다운되면서 신체적 기능 자체가 아예 멈춰버렸기 때문에 충분한 체력이 남아 있었고 엄청난 정신력이 있었음에도 신체의 기능 가동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빠지면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오늘 주제의 본 내용은 3월, 4월 봄철 간절기 안전산행과 관련된 내용 중에 특히 봄철에 만날 수 있는 비하고 관련된 저체온증 안전사고에서 주의할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봄철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겨울에 얼어붙었다가 해빙이 되면서 발생하는 낙석이나 동계 장비를 빼놓고 왔다가 만나게 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환경, 또 낙엽 밑에 보이지 않는 결빙 구간, 3월 달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는 3월, 4월 간절기 저체온증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실제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2월 달에 산에서 비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동계 장비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비보다는 눈을 만나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는 산행만 잘 한다면 1, 2월 달 저체온증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데 3월 달은 왠지 봄 산행 기분이 나기 때문에 옷도 제법 가볍게 입고
동계 장비도 거의 빼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달은 또 산에서 눈보다는 비를 만나는 확률도 높으면서 기온이 극강하에서 순식간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상황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저체온증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으로만 갖춰져 있는데 3월달에 하더라도 처음부터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처음이나 중간에 비를 한 번이라도 맞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저체온증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비가 내려서 불을 피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저체온증이 시작됐다면 확신건대 산에서는 구조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3, 4월달 간절기 산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3월달 비 맞고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항상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이란 게 항상 좋을 수는 없고 또 뭐가 안 되는 날은 겹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체온증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체온증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기온이 낮은 산에서는 아무리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하고 핫팩이나 몸을 비벼도 회복할 만큼 체온을 올리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능선을 이탈해서 바람을 피할 만하고 최대한 온기를 보존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불을 피우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체온증은 절대 참거나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비를 맞은 상태라면 체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주위에 알려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에 젖었거나 땀을 흘린 상태에서 저체온증이 시작됐다면 절대 그냥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산행을 시작해서 오름길에 비를 만난다면 이 비가 계속 내릴지 금세 그칠 것 같은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는데,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정상이나 하산길에서 비를 만나게 되면 최대한 서둘러 하산을 진행하는 게 안전한 산행이 되겠고, 또 무엇보다 일기예보를 잘 파악하셔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의 같은 것도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산행 경험이나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틀린 내용은 모든 산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 영상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3, 4월달 저체온증으로부터 안전해졌다면 이번 영상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